알면 당신도 법테랑 둘이서 랄랄라. 네, 법과 친구가 되는 시간 법테랑 아나운서 김효령입니다. 뚜비뚜바 뚜비뚜바 법과 여러분의 친절한 파트너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빰빰빠바밤 빠바밤. 법테랑과 하면 법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시작부터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법 중에 법 최고봉은 뭘까요? 바로 피서법입니다. 여름을 피하는 법, 예. 더위를 피하는 법. 그렇죠. 예. 자, 너무 더우신 것 같아서 네. 예. 아재 개그 하나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두 분만의 피서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네. 일단은 발을 차게 하는 게 일단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숫대에다가 찬물을 시원한 물. 네, 찬물 그리고 좀 얼음을 좀 얼음보다 담아가지고 근데 발을 담그고 시원한 거 먹고 그러면은 쫙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럼 저 팀장은요? 저는 뭐 피서라는 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네. 와. 아내가 좋아. 이열치열이에요? 다들 피서 떠나실 때 또 네. 빈틈이 나오거든요. 예. 아, 그때 그때? 치고 들어가야죠. 아, 남들 피서 갈 때 그 자리에 가서 일을 더 하시는구나. 저 팀장 저렇게 힘들게 사네요. 예. 저 팀장 보면 저를 이런 생각해요. 무슨 생각하세요? 나랑 똑같다. 예, 아무튼 뭐니 해도 사실 여름에는요. 에어컨만 한 게 없습니다. 예, 저는요 집에 이런 얘기하면 또 아재라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나무 발 네. 요거 밑에다 발 깔고 그 위에 우통 먹고 네. 누워가지고 에어컨 켜놓잖아요. 이렇게 좋은 비서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 도시마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죠. 대기 오염, 환경 문제. 이게 이제 어떤 법을 만들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재밌는 해외 토픽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브리스톨 공항하고 베스 시내를 연결하는 40인승 친환경 바이오 버스가 등장을 했는데 아, 그래요? 이 버스의 연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보통 이런 경우에 무슨 뭐 친환경 가스 같은 걸 쓰는데. 네. 아니, 저도 네. 이 브리스톨, 영국의 이 브리스톨이라는 네. 이 도시가 예전부터 아주 친환경으로 네. 유명한 도시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그럼 알겠네. 왜냐면- 혹시 태양열, 태양광? 아니에요. 똥입니다. 진짜요? 네. 믿기가 어려운데 어떤 원리죠? 그 브리스톨 하수 처리장에 분과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있잖아요.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탄은 천연가스의 주성분, 그래서 디젤 엔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 적고요. 또 재생 가능한 동시에 지속적인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버스에 그려진 그림도 변기에 앉은 브리스톨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그림도 매우 이렇게 획기적이고 센세이션하게 진짜 우리는 똥으로 간다라는 그림이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이 똥이면은 연료가 무한정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얼마나 이 연료가 필요하다고 하나요? 그 먹는 압축 음식이 중요하겠네. 맞아. 좋은 거 먹어야겠다. 가스 많이 나오는 거. 가스 많이 나오는 고기. 고구마, 보리밥 이런 거 가스 많이 네. 나오죠. 어쨌든 이 압축 메탄가스 그가 버스 지붕이 탱크에 저장이 되는데 5명의 대변 네. 1년치로 한 300km를 오. 주행한대요. 그래서 브리스톨 주민들의 배설물로도 충분하다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야, 재밌다. 그쵸. 예. 네. 아니 근데 그 버스에 사용된다는 연료가 얼마나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는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나? 데이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야, 역시 네. 빅데이터 전문가네. 예.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것도 계산하는구나. 사람이 평생 한 10에서 20톤 정도의 네. 이 엄청난 양을 배출하는데 네. 지구에 사는 70억 명의 사람이 한 해 배출하는 대변이 2,900억 야, 킬로그램. 이것도 계산했어. 그래서 앞으로 이 양을 모두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예. 연간 최대 약 10조 8천억 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10조 8천억? 네. 나는 순간 이런 생각했네. 무슨 생각하세요? 똥도 돈이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하면요. 정말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네. 뭐든지 쓰려고 하면 딱 귀한 자원이 된다라는 오. 생각이 듭니다. 알고 나면 쓸데 있는 상식, 알고 나면 쓸데 많은 유용한 법. 오늘 법태랑이 뽑은 주제로 고고싱 가볼까요?
네, 법태랑이 고른 오늘의 주제는 여성이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그 첫 번째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인데요. 이미 오래된 이야기긴 한데 네네네.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이라는 뉴스 혹시 기억하세요? 아, 기억나죠. 2016년도였죠. 그렇죠. 예, 네.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이게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네. 깔창을 운동화. 예, 네. 운동화 깔창을 네. 생리대 대신해서 썼던 네. 예, 그런 이야기죠. 진짜 어. 그 5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네네.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예. 청소년들이 예.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이후로 이제 예. 생리대 지원에 대한 네. 굉장히 많은 다양한 법령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생리대 지원에 나섰지만 네. 이제 매우 좀 제한적인 수준이었는데요. 그 지원 대상 자체가 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이 돼 있어요. 음. 그리고 지원액도 매월 11,500원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그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가장 비싼 걸로 그래요? 나타나 있는데요. 만약 4인 가족이 기초 생활 수급비로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모녀가 있다면 월 3만 원씩 예. 총 6만 원. 예. 총 수입의 5%나 차지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실제 매달 여성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청소년 월경 용품 그 사용 실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네네. 응답자의 98.1%가 구입에 드는 비용이 비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74.7%는 비용이 부담돼서 이 생리용품 구입을 망설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매월 피해갈 수 없는 네, 일인데 그러니까요. 뭐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건강권 그리고 인격권까지 네. 침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이 점을 개선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바뀌었죠? 네, 지난 3월에 이제 통과됐고요. 네네. 4월에 이제 공포가 된 상태인데 기존에 이제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대상이었다면 개정법에는 신청하는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이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근데 2019년도에 네. 서울시 의회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겠다라고 조례를 가결시켰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이니까 예, 뭐 그러네요. 부끄러움 대상자가 없겠다. 네. 예, 다 일반 여성이겠구나 생각을 했을 했는데 텐데. 예. 이게 예산 문제로 아. 2년 동안 시행되지가 못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여성가족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외국에도 혹시 이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법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 프랑스 정부는 네. 그 일부 지역에서 지원하던 걸 확대시켜서 지난 2월이죠. 모든 대학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청소년에게 이제 무상 제공하던 걸 모든 여성에게로 이제 보급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듣고 보니까요. 이건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성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본격적인 주제 토크 함께 해주실 분 모실 순서인데요. 국회에서 모셔온 입법의 달인. 오늘 나오실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입법 공백의 결과로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폐하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낙태 가능. 예. 10주까지는 사회적 명예 문제라든지 경제적 사유라든지 그런 사유 정도라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이 모든 낙태를 다 불법으로 하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름아름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거기 있는 의료진을 통해서만 낙태가 가능하고 젠틀맨이다. 예, 젠틀맨의 대표 주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는데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노래를 해가지고. 예. 그게 노래니까. 노래입니다. 젠틀맨. 노래 있어요? 젠틀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아니 늘 이제 단정하신 그 젠틀맨이라는 이미지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제 정장으로 다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 더울 때도 이렇게 단정하게 항상 복장을 하고 다니시나요? 예, 전 이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정말. 부러워요. 아니 그러니까요. 변호사는 부럽고. 아니 항상 그 복장을 유지하세요? 저 속마음은 예. 본회의장 출석도 그냥 자유복장으로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몇몇 의원님들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아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캐주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제 로망인데 예. 대중 앞에 나서거나 아니면 공식인 자리에 가면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이 부담 때문에. 또 의원님은 원래부터 그게 습관이시니까 예. 벗는 것 자체가 부담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은 것만 해도 참 한데 이제부터는 좀 벗어나서 살고 싶은데 계기가 잘 안 생겨요. 그러면은 진짜 타이를 안 매는 날이 거의 없으신가요? 예. 와이셔츠는 반팔을 입으십니까? 아니요, 긴팔. 여름에도요? 예. 여기는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있어요. 혹시 여기만 입고 여기는 없고? 아니 얼마 전에 또 당에 네. 당 대표 선출도 있었고 최고위원 선출도 있었고 예. 그 당의 중진으로서의 그 과정에서 소회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말 직접 바쁘셨을 출마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거 떨어졌잖아요. 아유, 진짜 될 줄 알았어요. 네. 대표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고위원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보수 정당에 들어온 게 96년도니까 횟수로 보면 20년 훨씬 넘었는데 처음 이런 바람이 불었어요. 참 고마운 바람이죠. 그런데 그 바람이 저는 비켜가 버렸어요. 아니 근데 바람을 탔어야 되는데. 예,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저도 이제 관심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면 예. 조혜진 의원님이 워낙 조금 조용히 계셨다가 예. 그래도 요번에 토론하고 이런 것들 보면 예. 되게 이분이 재치있고 재미있다라는 거를 많이 드러내셔가지고 예. 그래도 조금 혜택을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출마한 거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삼선 중진 조혜진 얼굴 보소. 이렇게 재밌게 하시지만 네. 일 처리는 정말 또 딱 아우. 부러지게 하십니다. 이 그러시죠. 기획재정위 예결산 특별히 소속으로도 맹활약 중이신데 네. 그 고액세금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분들 그 골칫거리를 우리 의원님이 또 해결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좀 밉잖아요. 밉상이잖아요. 맞아요. 없어서 세금 못 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돈도 많으면서 예. 뭐 한두 번 실수로 못 낼 수는 있지만 예. 상습적으로 예. 아예 안 내는 분들은 예. 되죠.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거 오죽하면 이거 가지고 드라마가 나왔겠습니까? 드라마 있었어요? 예. 마동석 씨가 나온 그 드라마 네, 네. 있었어요. 아. 예. 세금 기동대인가 뭐 해가지고. 맞다 있어요. 시청에서 나왔습니다. 조봉기 씨 계십니까? 돈 한 푼도 없어! 백지!
세금 얘기가 드라마 소재로도 나와요. 예. 서민들이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죠. 그럼요. 예, 좀 양심불량인 분들 좀 예. 계세요. 예. 그래서 원래는 국세는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이런 대책이 있었는데 네. 제가 한 거는 그걸 지방세로까지 확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자가 네. 외국에 갔다가 들어올 때 세관에서 잡는 거죠. 아. 잡아가지고 고가 수입품을 뭐 가져온다든지 네, 네. 아니면 수입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소지품이 비싼 게 있으면 네, 네, 네. 압류하는 거죠. 압류해가지고 체납 처분한다고 네. 그걸 이제 팔아서 세금 강제로 이제 아. 내게 만드는 그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제가 이제 확대한 겁니다. 진짜 세금 안 나는 사람들은 너무 얄미워요. 예. 다른 다 같이 그럼요. 맞나 싶어요. 예, 아니 다 같이 벌어가지고 세금을 내야 그거 가지고 또 나라 살림을 사는데 많이 벌었는데 그걸 안 내려고 하니까 좀 얄밉죠. 예. 예. 자 보니까 따님이 세 분이세요. 예. 딸 아빠세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따님이 있다 보니까 여성에 대해 바라보는 그 어떤 시각이 좀 다르시죠. 아무래도. 다르죠. 우리 딸 셋이 행복한 게 아빠의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세상이 바뀌어야 될 것도 많고 또 정치인으로서 또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삼 딸은 아니지만 같은 여성인 저희 집사람의 삶도 그 관점에서 또 새롭게 보게 돼서 집사람에 대해서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가부장적인 그런 예를 들면은 저희 집사람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하자예요. 네.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덮고 깔고 잔 이불들은 자기가 자기가 개라. 개자. 그리고 자기가 네. 먹은 밥은 자기가 설거지해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나한테 넘기지 마라. 주부라고 해서 나한테 넘기지 마라. 예. 이런 건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지금 집사람이 해야 될 일 아니야? 가정일인데 가사인데 설거지인데 네. 뭐 집사람도 좀 까다롭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유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셨겠네요. 딸들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면서 말이 맞네.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개선이 되고.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법대랑이 뽑은 주제가 예. 여성이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그중에서도 오늘 조혜진 의원님과 나눌 법안은 낙태 관련 모자 보건법과 형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 낙태 관련해서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잖아요. 예. 이게 뭐 역사적으로 가면은 이 논란이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됐다 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2019년 4월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때 결정이 대체 뭐였길래 이렇게 시끄러웠던 건가요? 그때까지는 형법이 모든 낙태를 다 처벌했거든요. 그 낙태 산모 본인과 그 시술한 의사. 네네네. 그 대신에 또 그 산모한테 낙태하라고 막 쪼은 사람들은 또 처벌이 안 돼요. 강요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은 또 처벌이 안 돼요. 당사자하고 의사만 처벌이겠네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태아의 성장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게 생명성, 네네. 사람으로서 예. 이렇게 완성되어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네네. 일단 임신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낙태는 다 금지. 처벌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 형법 규정이나 모자보건법 규정이 태아의 보호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다 보니까 산모의 보호가 너무 소홀하다. 이거는 법익 균형이 안 맞다. 그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일정 단계에는 낙태를 허용하도록 해라. 처벌하지 않는 구간을 두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낙태를 그냥 허용하라 이건 아닙니다. 예. 그걸 이제 작년 2020년 연말까지 네네. 법을 만들어라. 그때까지는 이 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겠다라고 네. 했는데 아직 안 바뀌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그 2019년 4월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나서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네. 정부도 국회도. 그러다가 2021년 국회 시작되고 작년에 정부안이 먼저 나왔어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정부안을 보니까 이거는 또 거꾸로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너무 보호해주다 너무 보니까 쪽으로 치우치. 태아의 생명권이 너무 또 소홀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법안을 제가 11월에 냈고 그 며칠 뒤에 저희 당의 서정수 의원님이 또 유사한 취지를 담은 또 법안을 내셨고 네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분이 내셨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은 낙태 불처벌, 낙태는 처벌하지 않고 그냥 다 허용하는 법을 내셨어요. 민주당하고 정의당 의원님들은. 예. 그 지금 막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에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예.
여성계에서는 여전히 이제 반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이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은 네. 낙태죄 존치를 하되 예. 그 임신 14주 이내에는 의사에 의한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땐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허용 사유와 일부 절차만 변경했을 뿐 이 낙태를 죄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또 반발하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경시를 우려하는 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죄로 볼 수 없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제한이다, 뭐 이런 또 의견들이 좀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낙태 관련법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좀 어느 쪽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양쪽 다죠. 그러니까 둘 다 100%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이런 법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충돌하는 지점이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한쪽을 포기하고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고 한쪽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그건 아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취지도 그런 것이고. 네네. 자,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논란이 돼 왔기 때문에 과연 주 의원님께서는 어떤 해안을 가지고 계신지 낙태와 관련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죠? 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키워드로 보는 생명 존중 낙태 관련법. 네. 첫 번째 법안은요. 낙태 허용 기간은 6주입니다. 예. 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6주 미만으로 두신 건데 이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낙태 허용 기간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20주인데 6주, 10주, 20주인데 네. 6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조건 없이. 낙태 가능. 예. 10주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 가능. 20주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충족돼야 낙태 가능. 그럼 어떤 그 의학적인 저는 뭐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의 이제 어떤 자문을 들으셨겠죠. 자문을 듣고 예. 제가 이제 예. 법적으로 이제 판단해 볼 때 네네네네. 제 용어입니다. 예. 6주 이전까지는 생물 단계.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고 뭐 이런. 6주부터는 생명체 단계. 정확히 말하면 5주하고 3일째부터가 이게 심장 박동이 시작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심장 박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아직 사람으로서 형성된 건 아니지만은 생명체로서 사람의 모체로서 시작되는 단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낙태를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하신 법안은 예. 조건 없는 경우는 6주. 6주까지. 근데 정부 개정안은 14주까지. 예. 그러니까 8주가 차이가 나요. 네. 무려. 예, 10주 정도 되면은 그 태아 자체로 보면은 뇌신경계가 형성이 되고 사고를 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기본은 이제 갖춰져 있는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로는 10주 전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 낙태를 할 경우에 태아를 훼손하지 않고 그 모체로부터 반출할 수 있고 그 산모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10주가 넘어서면은 이게 태아를 그대로 온전한 형태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모도 다치거든요.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느 순간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의견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전 팀장이 생명의 시작을 규정하는 학설 좀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뭐 4-5가지 설이 예. 있는데 일단은 그 수정설하고 잉태설은 차치하고 네. 그 태아, 뇌, 심장 이런 그 주요 기관들이 이제 형성되는 8주를 기점으로 보는 이제 기관 형성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주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때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박동 같은 어떤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의원님 의견하고 좀 가장 네. 근접한 시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뇌파설은 11주에서 12주 정도 되면은 검출되는 뇌파를 기점으로 하는 건데 인간의 사망 시점을 이 뇌사로 정하자는 최근 의학계 주장을 좀 감안한 의견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네. 정부 개정안은 태아가 사고를 하거나 자아를 인식할 수 없는 기간, 그러니까 뇌파설하고 좀 비슷한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사회 경제적 사유도 새롭게 인정입니다. 네네네.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에서 그 사회 경제적 사유 조항이 없었나 봐요. 그 임신을 계속할 경우에 뭐 산모나 그 가정의 어떤 사회적 불명예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 네네네.
아기를 낳게 되면 거의 방치 기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네, 네. 또 임신을 계속하고 낳을 경우에 그 가정이 유지되기 어려운 그렇죠. 상황 등등 사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예. 묶어서 이제 사회적 사유, 경제적 사유,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전반기에 그 미숙 단계에서는 그런 사유 정도라도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그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은 미숙한 단계인 그렇죠. 뭐 몇 주로 그러면은 보시는 건가요? 그 이제 6주에서 10주 그래서 사이죠. 10주 사이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로도 낙태가 허용돼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 법안에 되는데 담은 이제 거죠.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숙려 기간을 일주일을 뒀습니다. 정부와는 숙려 기간을 하루를 뒀어요. 하루 만에 결정해라.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네요. 그러니까 상담할 시간도 별로 예. 없고 깊이 생각할 고민 예. 얼마나 이게 실존적인 문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결정하는 추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전 팀장? 그 임신 중절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 중절 수술을 하는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사회활동 지장이 33.4%, 경제적으로 양육 어려움이 이 32.9%, 자녀 계획을 이유로는 31.2%, 그 사회 경제적 이유가 모두 이 1, 2위를 그래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개정안에서 만약에 낙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달라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어기고 이제 낙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주 이후는 예. 그냥 다 처벌되는 거고 예. 거기는 사실은 20주쯤 되면은 조기 분만을 하더라도 네. 그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서 다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사람입니다. 거의 살인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20주 이후는 굳이 낙태를 해야 되면은 조기 분만을 해서 인큐베이터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냥 이제 살게 만들어라는 거고 그 현행 형법에서는 처벌하지 않던 사람들 낙태를 강요한 사람들까지 네네네. 이제 처벌되게 돼 있고 네네네. 지금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은 없는데 의사가 낙태 요청을 받았는데 네네. 지금은 의료 행위를 거부하면 그게 불법이거든요. 예. 근데 낙태는 자기의 사유로 해서 네네네. 낙태를 할 수 없다 하면은 거부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처벌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정도가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네. 키워드는요. 여성의 건강보호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안에 이제 신설을 예. 하셨거든요. 예. 그동안은 이제 산모의 건강을 위한 또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나요? 예, 그러니까 형법이 모든 낙태를 다 불법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름아름으로 네. 찾아가고 그렇죠. 몰래. 그 사이에 모든 예. 갈등, 많은 갈등들이 있고 분쟁이 예. 있고 또 시술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낙태 시술 신청을 받습니다. 제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들로부터 네네.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아. 지금 우리 코로나도 지정병원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낙태도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거기에 있는 의료진을 통해서만 할수 낙태가 있도록. 가능하고 그게 해당되지 않은 의사가 하면은 불법이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중에 예. 지정된 산부인과에서만 예.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되면 이제 관리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그런 이제 되겠네요. 그게 다 공개가 되는 네, 거죠. 그러네요. 지정병원이 네. 어디니까 네, 통계도 또 좀 나올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예. 또 문제 생기면 또 법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가 그러네요. 있고 예, 양성화가 되겠네요.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낙태를 시술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겠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신 여부를 잘 모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도 예. 있죠? 그렇죠. 예.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예. 아예 부모님한테 못 알리는 경우도 있을 그럴 수 것이고 있죠. 동의 안 해주는 부모님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네네.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동의를 못 해줄 경우에는 그 아동보호기관의 장한테 동의를 받아도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경우에 그렇게 됐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낙태죄를 처벌하는 이유를 두고 예. 이게 저출산 대책인가라고 반문하는 쪽이 또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출산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네. 일각에서는 그 낙태하지 않고 낳기만 해도 저출산 문제 다 해결될 예. 될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공식적인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지 엄청난 태아들이 뱃속에서 세상 밖에 못 나오고 죽어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낙태에 대해서 제한하고 처벌한 결과지. 그걸 위해서 낙태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서로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아유,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모쪼록 이 찬반 논쟁이 오래가지 않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라는 노래처럼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날엔 빨간 넥타이를 매신다고. 원래 저희 당 제가 오랫동안 몸담아 있을 동안에 예. 당은 파란색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빨간색을 정말 특별한 날 예. 했는데 지금은 예. 파란색 날은 파란색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올해는 저희 예. 당에 이제 내년에 네네. 중요한 정치 행사들이 있고 예, 하니까 예. 그때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새빨간 걸 한번 좀 낼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해주시죠. 예. 마지막 말씀. 법태랑에 예. 불러주셔서 네, 네. 법이 원래 딱딱한 건데 그렇죠. 또 심각한 건데 예. 사실 근데 주제는 좀 심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낙태 내용 문제니까. 중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좀 농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 예.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산모의 자기결정권, 산모의 건강 그것도 최대한 보호하면서 미래의 이 우리 국민으로 자라나올 뱃속에 있는 태아 예비 사람, 예비 우리 국민도 또 소홀하지 않게 잘 보호하는 그 법을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때 다 돼가는데 곧 이제 국회 상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심사에 들어갈 텐데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특별히 네. 여성을 대표해서 신변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여성을 대표해서라기보다는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법안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지금 지역구인 밀양, 네. 의령, 네. 함안, 네. 창녕의 안부를 네. 대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2021년 네. 그리고 2022년 앞으로 남은 네. 기간 동안에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실지 그 말씀을 좀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 저희 뭐 의원들이 나와서 남는 건 이겁니다. 네. 우리 지역구 네. 일을 더 힘차게 해보려고 네네네. 당 지도부 선거에 도전했고 그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열심히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보답을 못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조혜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금 농번기인데 이 저 지역의 농산물 가격이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나빠서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데 잘 되는 분들은 잘 되는 분들대로 또 시세가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용기 잃지 마시고 네. 또 열심히 하면 저희가 또 잘해가지고 쭉 가격이 올라가도록 그런 날도 또 올 겁니다. 농사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네.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아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농사 쪽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예. 전환이 됐네요. 이제 자, 올해는 정말 빨간 넥타이를 매실 수 있는 특별한 날을 많이 맞이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해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오늘 궁금법. 또 어떤 내용일까요? SNS 세상이다 보니까 요즘은 언론이 따로 없어요. 그죠? 워낙 모든 그 내용들이 다 언론 못지않게 네. 네, 다양한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배달 앱에선 맛집 평가가 올라오죠. 인별그램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올라오죠. 또 너튜브 있죠. 뭐 이런 세상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괜찮은데 네. 우리 김현웅 아나운서님은 아무래도 얼굴이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좀 네. 불편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실 좀 자유로운 편인데 우리 김스타님, 네. 스타 아나운서 우리 김현웅님 어쩌다 이제 댓글 보면 악플 같은 거 있으면 좀 상처 받나요? 저는요 네. 안 봐요. 어, 일부러 혹시 악플 같은 거 있을까봐 뭐 하고 나면은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참는 편입니다. 그래요. 안 보면은 상처 안 입잖아요. 아니, 안 그래서 보면. 저렇게 해마 있구나. 근데 진짜로 그래서 안 보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꼭 얘기해 준다? 아, 맞아요. 굳이 몰라도 될 걸?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네. 그때 생방송으로 나갔는데 네. 같이 이제 제 친한 지인을 방송국에 데리고 갔는데 네. 그때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하는데 네. 실시간 악플을 캡처를 해갖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안 무슨 궁금했는데 문제라도 굳이.
굳이 그렇게. 근데 연예인들은 네. 이런 또 댓글이 악플이라도 하나도 없으면 그것도 상처라고 하기도 하던데. 맞아요. 뭐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뭐 그런 아니, 얘기도 있긴 해요. 무관심. 네, 무관심.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 법태랑에도 아주 심한 댓글 하나 달린 거 혹시 아세요? 예? 뭐예요? 악플이에요? 네, HSK라는 분께서 네. 깨알 연기 너무 재밌다고 세 분 다 맛깔나게 연기해서 상황에 몰입돼서 봤네용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되게 귀한 댓글이네요. 선풀은요 네. 사람을 선하게 합니다. 예. 사람 훔치게 하죠. 그러니까 고래네 고래. 예. 그럼요. 자, 구구법 연기를 시작하는데 아유 오늘도 아주 그냥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네요. 자, 오늘 사연은 보니까 맘카페에 올린 익명의 글로 손해를 보게 된 억울한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출발합니다. 회원님 오셨습니까? 아우 오늘도 회원님 체지방 불태워 모조리 그냥 팍팍 불태워. 자 준비되셨습니까? 관장님, 저 2주 전에 BMI 28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재보니까 22로 떨어졌어요. 과체중에서 이제 정상. 아이고 축하드려요 회원님. 그럼 오늘부터 복근에 왕자 새겨야죠 왕자. 어머, 진짜요? 관장님, 근데 이 달덩이, 이 북통 같은 배에도 왕자가 새겨질까요? 아유 제가 또 헬스장의 조각도 아닙니까? 조각도 김. 예? 뭐든 회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새겨드리죠. 가로든 세로든. 민순아, 여가 맘만 먹으면 지방이든 살이든 다 빼준다는 헬스장이야? 어머, 언니 왔어? 용케 찾아왔네? 어메 관장님 가슴팍이 쪼까 거시기하네요. 어째 가슴팍부터 인상을 팍 쓰면 썽이 났대. 아유 어머니 배둘렘 이거 그냥 운동 좀 하셔야겠네요. 이쪽으로 좀 와보실까요? 제법 규모가 큰 헬스클럽의 한 여성 회원의 소개로 구경 온 중년의 여자. 헬스클럽 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규 회원이 될지도 모르는 여성에게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모 헬스클럽 진짜 장난 아니다. 띵동. 처음 갔을 때부터 여성 회원들 외모 품평이 나오고 띵동. 심지어 여성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띵동.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결과다. 여러분 가지마. 어머, 이거 누가 쓴 글이야? 내가 다니는 헬스클럽인데? 정말요? 누구랑요? 관장님이랑 누구랑 사귀어요? 그게 누구라 꼭 집어 말하긴 거시기 하고 여튼 그라요. 어머, 게시판 톡이지만 말투가 내가 아는 유진 언니 말투네. 혹시 유진 언니 아니세요? 나가요? 아유 그런 왜 하덜덜덜 말어요. 유진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닌가? 근데 세상에 관장님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정말 겉으로 보곤 다 알 순 없어. 엄마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맘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모모 헬스클럽에 관한 비방글은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헬스클럽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클럽 회원 환불 전화까지. 아이고 전화통에 불나겠네. 대체 무슨 일이래? 관장님 계십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민순 왕자 복근 민순 회원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셔? 여행이라도 가셨나 했지요. 저 관장님 괜찮으세요? 인터넷 맘카페 게시판에 엄청난 글 올라왔던데. 네? 회원들 발길이 요새 뚝 끊어지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니 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에? 이게 무엇이야? 아니 어떤 아지매가 이런 험한 욕짓거리를 썼노? 관장은 징그러운 근육을 들이대며 느끼하게 여리여리한 여성 회원을 꼬시며 이 회원 저 회원 찝쩍거리며 갸 회원이랑도 그렇고 그런 사이래. 아니 누가 이런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아지매 내 손에 잡히면 그날 이 아지매 재산날인기라. 여성 회원 절반이 뚝 떨어졌어. 아지매 이름 대라. 엄마 반드시 찾아낼 거야. 무슨 수로 날 찾는다고 나 좀 봐라. 게시글 삭제.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뿌르릉. 야 진짜 얄밉다. 너무 얄미워. 그러니까 아니 야 신변은
진짜 얄미운 역할도 잘하네. 본래 성격이죠. 맞아요. 아니, 싸가지가 없거나 얄미운 역할하면 찰떡입니다. 근데 사석에서는 엄청 친절한데. 그게 연기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런 악의적인 글은 대체 왜 올리는 걸까요? 나 진짜 이런 사람들 심리를 모르겠어. 아니 이런 것도 일종의 리플리징 혹은 아니에요? 그 거짓말하면서 진짜라고 믿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네. 이제 심한 컴플렉스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 신분 사칭하고 거짓말하면서 거기에 또 위안을 느끼고 자신이 만든 어떤 허구를 진실이라고 믿고 어떤 반사회적 그런 인격 장애 같은 거요. 인격 장애. 그게 자기가 뭔가 하나가 꽂히면은 네네. 그거를 이제 이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를 들면 이 여성 회원분이 좀 배둘렘이 있다, 뭐 아지매다, 막 이런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수하겠다 생각이 복수하겠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말 막 하고 아니면 나랑 생각이 다른 거를 발견했어. 그러면은 완전 여기는 없어져야 돼. 꽂히는구나. 예,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막 허위 가장 이런 이야기를 막 쓰는 거죠. 야, 얼마 전에 저도 기사 봤거든요. 새우 사건인가? 해가지고 새우튀김. 네네네네. 새우튀김 3개 맞아요. 예. 해가지고 하나를 환불해달라고 네. 그 손님이 해가지고 그 환불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전체를 다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뭐 별 하나 달고 뭐 해가지고 그 난리가 났던. 그랬어요. 야, 그것 때문에 그분이 제 기억에는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아마 기사가 나지 않았나 맞아요. 싶은데. 예. 아니, 본인 그냥 기분 나빴다고 이렇게 글을 쓰지만 이런 글로 인해서 사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서 영업에 지장을 줬으니까 이런 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처벌받을 수가 있는 행위인데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명예훼손죄인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네.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 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요. 뭐 모욕죄 같은 경우도 성립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모욕죄. 명예훼손은 사실을 기반으로 어떤 내용을 쓰면은 명예훼손이고 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밑도 표현, 끝도 없이. 네, 악의적인 표현, 밑도 끝도 없이. 그렇습니다. 생긴 것에 대한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말도 네. 그냥 무시하고 뭐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 그게 거예요. 다르구나. 네네. 명예훼손, 모욕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다르네 약간.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인터넷 많이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 정보통신망에 거짓이 아닌 사실을 적시했어도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네. 정보통신망법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지금 형법이 적용되는 네. 그냥 네. 말로 전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이 됩니다. 네네네. 사실인데? 네, 그래서 그거는 아니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데 네.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명예훼손이 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물론 가능한데요. 일단은 명예훼손 자체를 살펴보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훼손할 경우에는 이게 퍼지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침해가 더 심각하다라고 네. 해서 이 형량이 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보다 높아요. 일반 형법은 그러니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에는 2년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은 네. 3년 이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이다. 예. 허위 사실인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은 5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인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은 7년 이하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해지도록 양형이 세게 세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민사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고. 네,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네. 민사는 어떻게 보면 위자료예요. 위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자체 네. 금액이 좀 많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맘카페 같은 데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이거는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본인이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본인이 꼭 신고하진 않아도 돼요. 신고는 누군가 대신 해줘도 되는데 이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처벌 의사표시를 물어봐요. 경찰이. 그래서
뭐 처벌 남이 신고를 해도 남이 신고를 해줄 수 본인한테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 네. 들어왔는데 네. 처벌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렇죠.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라. 네, 그렇죠.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처벌이 되는 거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처벌이 안 되는 게 반의사 불벌죄예요.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연예인이 굉장히 뭐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는 댓글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연예인 팬클럽에서도 실제로 대신해서 신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우리 세 명은 그런 조약을 좀 맺읍시다. 서로가 딴 사람 비방 글이 있으면 서로 고발해 주기로. 아 그래요? 자기가 고발하면 좀 우리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신 변호사님. 네. 근데 이제 오늘의 사례의 네. 경우는 일단 네. 우리가 삭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삭제를 안 했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그러니까. 커질 텐데 네. 당장의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당장 손해가 계속되는 거를 발생을 멈추게 하려면 우리가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금지, 이 행위를 중지해라. 금지시키거나 중지하는 가처분을 시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행위자 당사자에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이 관리자에게. 포털 관리자에게 이런 게시물을 내려달라. 금지 행위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 중에서도 허위사실이잖아요. 네. 분명히 그런 게 아닌데 네. 예, 허위사실을 지금 썼어요. 공소를 제기한다면 이제 이 점이 쟁점화 되는 거겠죠. 허위다. 네, 맞습니다. 라는 게. 허위인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네. 따라서 적용 법조항이 다르고 이 처벌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허위인지는 엄청 중요하게 돼요. 근데 그러네요. 허위인 걸 알면서 허위 사실을 게시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도 인정이 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공익을 위해서 그랬다. 네. 뭐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 다니는 여성 회원들에게 좀 주의하라고 네. 올렸다. 만약에 이렇게 공익적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뭘 여성 회원들에게 인신공격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네. 조심해라.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네.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 지금 사례에서는 공익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요, 진실한 사실이다. 만약에 진짜 헬스클럽 관장이 실제로 어떤 부도덕한 면이 있다던가 뭐 그 회원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라는 게 진실한 사실이다. 만약에 그러면 공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공익을 생각해 볼 수가 없다. 그러네. 네. 그 자체 논할 가치가 없다는 가치가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허위일 허위이기 경우에는. 때문에. 네. 허위 사실을 사실이면은 얘기해놓고. 공공의 목적이냐 그렇죠. 아니냐를 논할 네. 수가 있는데 허위는 그거 가기 전 단계라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어디 공익을 논합니까? 허위 사실을 그러네요. 말하면서. 예. 네. 자, 최근 인터넷에 종종 그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작은 행동인데 뭐 어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뭘 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글들이 퍼지게 되면 보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넷 세상이 무서운 거거든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좀 뭔가 글을 쓰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범죄 행위다라는 거를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알면 쓸데있는 다양한 법 열심히 찾고 찾아서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알면 당신도 법대라!